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고민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초여름 날처럼 좀 네. 낮은 더워졌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보니까 노출증, 노출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을 보니까 되게 노출이 심해가지고 고민인 분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너무 노출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의사 판사고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누군가는 돈이 많은 듯이요. 그런데 저는 제 몸매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다른 건 몰라도 몸매는 제가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을 해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제가 남자나 꼬시려고 이러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저를 허투루 대할 때는 기분이 나빠요.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고민을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네. 사연을 보다가 보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네. 자신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문제에서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옷을 못 입던 가난했던 시절에는 네. 귀족들이 저희 그 유럽 영화 보면 네. 큰 옷을 입고 다니던 게 그게 부의 상징이었대요. 그렇죠. 네. 두꺼운 옷을.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옷이 부의 상징이 아니게 되면서 네. 이제 달라지게 된 거지요. 네. 그래서 노출의 일정 부분은 또 개인차도 있지만요. 노출의 일정 부분은 또 시대의 차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릎 정도 내려와도 미니스커트를 안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러고 1960년대에 돌아다녔으면 네. 아마 그때 풍속단서법이었나요? 머리 자르고 뭐 장발 네. 머리 자르고 그랬던 네. 거 아마 풍속단서법에 걸렸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노출이 심해지는 걸 보면은 그 시대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이게 노출이 심하다가 보니까 맞춰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쭉 저희 애도 중학생인 여자 중학생인데 네. 여중생들의 치마도 전반적으로 짧아지더라고요. 요즘 전부 다. 교복들도 줄여서 입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는데요. 네. 소용이 없어요. 그럼 자기만 찐따가 된대요. 그런가요? 네. 네, 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별 수 없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여성 한 분 한 분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노출을 하는 이유가 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성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런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심해지는 속도와 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속도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문화적으로 보면.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결국 많은 여성분들이 노출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면 노출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오해도 충분히 오해를 받는다고도 이해는 가요. 네. 마음이 이해는 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노출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서 노출하고 네. 사람들이 자신이 노출을 하는 의도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면서 원하는 사람한테 주목받기를 원해요. 아, 네. 만약에 노출하고 나갔는데 우리 여성분도 진짜 잘생긴 선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원치 않는 형태, 머리도 벗겨지고 뭐 이렇게 막 후추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그냥 졸듯이 쳐다봐도 자기를 갖다 훔쳐본다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는 또 어느 정도는 남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질 수 없다 그러면은 네.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오늘 클럽에 놀러 가는 날이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이렇게 있다. 그럼 그날은 충분히 노출하고요. 네. 노출해야 될 때는
화끈하게 네. 본인이 원하는 맛이 그게 적절한 곳에서 노출을 하되 네. 만약에 본인이 원치 않는 시선으로 원치 않게 쳐다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네. 우리 선생님도 우리 사연 보내신 분도 불쾌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불쾌해질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 노출을 삼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진짜 노출을 잘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노출이 어울리고 음. 기분 좋게 노출할 수 있는 곳에는 노출하고 네. 그게 아닌 곳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진정한 노출의 매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군요. 네. 더 받아들여지 더 심하게 하세요. 우리 사연 보내신 분. 그러나 네. 본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단지 성적 유혹의 대상으로 원치 않는 사람이 쳐다봐서 본인이 어떤 그 수치심을 느낄 것 같다는 네. 곳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끼어 있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노출을 너무 즐기는 여성분들을 보면 네. 좀 취향이 너무 독특한 게 아닌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한 적이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자꾸 짧아지다가 보면은요 네. 갑갑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갑갑하고요. 네. 또 본인이 왠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물론 제가 나이가 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하는 거 원하는 장소도 있지만 네. 본인이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노출하시는 분들도 네. 조금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에 네. 이렇게 노출하면 괜찮았는데 가끔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특히 이제 시골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외래 봤을 때는요 네. 나이가 60대 같으신데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지요. 사실 몸은 몸이고 얼굴은 얼굴이니까요. 네.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문제는 그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계속 노출을 한다는 게 조금은 뭔가 이렇게 본인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웃고 다녀요. 네. 웃으면서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해요. 음. 남편이 이렇고 아이가 어떻고 돈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웃으면서 속상한 걸 하면서 자신의 슬픔, 자신의 내면, 자신의 나이 들어감 거기에서 불안, 서글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막 감추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글픈 것 같았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심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노출이 심한 분들은 제 생각에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갑바가 전 이렇게 없지만 근육 나와갖고 꼭 이렇게 입고 네. 남자들도 밖에 젖꼭지를 갖다 꼭 티셔츠 위로 볼떡볼떡 드러내놓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네. 근데 여자분들은 또 막상 또 그런 남자를 갖다 선호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본인은 되게 그러고 다니면 모든 여성이 네. 본인에 대해서 막 선망할 거라고 이렇게 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여자분들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몸매만 날씬하고 그러면은 남들이 무조건 자신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거라고 결국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은 서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들끼리.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뭐 성기에 관련된 콤플렉스 같은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춘기 때 성기가 작아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도 싫었답니다. 흥분을 하면 그때 크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이래저래 알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자들끼리 있어서 옷을 벗기가 좀 그래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친과 관계를 가질 때도 자꾸 신경이 쓰여요. 제 성기가 너무 작아서 여친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먼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지금도 저는 알몸을 보여주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대기도 한답니다.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네, 이런 사연이 보통 남자들을 보면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듯해요. 네. 네. 결국 이게 동면의 양면이어서요. 네. 죽어도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고자 하는 심리는 네. 또 노출을 하고자 하는 심리도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묘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네. 같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주제가. 네. 근데 제가 얼핏 의외로
그 조사에서 봤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의외로 자신의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뭐 네. 중간에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네. 저희가 레드카드는 없어졌지만 네. 자신의 성적인 능력과 성기에 대해서 음. 나는 완전히 만족한다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아, 네. 대부분의 분들은 항상 노심초사 여성분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네. 하는 두려움에 네.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에 우리 그 맥라이언이랑 빌리 캐스트리스가 나왔던 그 미국 영화에서도 네. 그 이제 빌리 캐스트리스랑 맥라이언 둘이서 이제 싸워요. 네. 남자가 나는 되게 잘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네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이런 소리 내서지.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여자가 막 소리를 내요. 네. 안 하고도 다 소리 낼 수 있어. 속고 있는 거야. 막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그 할머니 대사가 걸작이었어요. 어. 옆에 할머니가 음식 먹고 있다가 갑자기 네. 웨이터에 부르더니 저 여자가 먹는 거로 나도 달라고. 무슨 네. 음식인지 몰라도. 그랬군요. 네. 네, 비슷하게 이런 두려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냥 이게 넘어가고 결혼도 하고 관계도 있고 넘어가게 되는데 쭉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네. 사춘기 때 연관되어 있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너무 그러니까 외형적인 놀림은 한쪽이 집중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너무 뚱뚱해서 놀렸다. 네.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거 하나니까. 사춘기 때 이 사람이 남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분이 뭐 너무 그거 집이 남들은 잘 사는 여자 집이 쫄딱 망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적으로 요 시기에 되게 마음의 열등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열등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아직은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게 신체의 한 부분으로 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의외로 그런 마음의 열등감이 성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여자분들은 마음의 열등감이 외모로 가는 수가 있어요. 뭐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의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네. 무조건 내 얼굴이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성형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나는 코가 좀 이래서 요걸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볼이 좀 이래요. 그러면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네. 조사에 의하면 성형 수술 받은 여자의 85% 정도도 만족을 한대요. 네. 자기 존중감도 올라가고. 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를 보다가 보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왜 성형 수술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결혼하려고요. 취직하려고요. 네.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드려요?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게 고쳐주세요.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다 보네요. 그런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죠. 네. 사실은 실패에 대한 마음의 열등감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어떤 마음을 고치고 실력을 고쳐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가만히 누워있고 뭔가 상황이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성기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 진짜 심한 경우는 네.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영어로 이제 바디 디스모픽 디스오더라는 건데요. 네. 코가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의 눈에는 이렇게 삐뚤어져 보여요. 볼이 아무리 의사가 자로 재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본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성형수술 해달라고 해요. 똑같게 만들어달라고. 네. 수술하잖아요. 이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가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양쪽 가슴이 너무 짝짝이다. 음. 그런데 의사가 보기에는 가슴이 양쪽이 똑같이 커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다른 거예요. 네.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끝없이 이제 성기에 보형물을 넣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보형물을 넣어서 하더라도 본인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수술을 반복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성분들 성형을 중독하는 거와 좀 비슷한 현상이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성은 보통 외모라든가 가슴은 그게 많고요. 네. 남자는 이제 성기하고 네. 머리숱
머리숱이요. 네. 그러니까 대머리가 조금 되는 기운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대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네. 본인은 엄청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를 그 머리를 이렇게 모근을 이식해서 의사가 보기에는 더 생겼거든요. 네. 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사람들은 엉덩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힙 남자들도 엉덩이에 관심이 많대요. 네. 아주 남자들 엉덩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계속 성형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 보여줘도 계속 이상하다고 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신체 이형 장애. 네. 근데 신체 이형 장애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도 만족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성형외과에서 그 신체 이형 장애가 의심이 가면 성형 수술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네. 어떤 경우에는 신체 이형 장애임을 의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 수술을 강행하면은 소송해서 병원이 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유가 나쁜다는 게 너무 분명했는데도 했다고.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분께 성기가 작아서 고민인 이분한테 좀 이렇게 해결책이나 좀 도움을 주실 말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십시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쭉 얘기했던 거에 이렇게 해담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좀 혹시 사춘기 때 다른 또 괴로운 일이 있었나 한번 네. 떠올려 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마음의 문제를 짚어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런 컴플렉스가 좀 작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은 성기가 작다 크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도 얘기했잖아요. 여친이 싫어하지 않을까. 거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만족을 주지 않을까고요. 근데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만족을 느끼는 거는 네. 단지 섹스가 다는 아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뢰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여자친구,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다 회복하면은 네. 성기가 좀 작다고 느껴지고 서로 많이 하는 여자친구가 좀 성적인 만족이 덜 하더라도 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자친구가 결국 날 사랑해주면 될 거고요. 결국은 여성의 성적인 만족감에 있어서는 단지 성기의 크기라든가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적인 편안함과 만족감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다른 면들을 보게 되시면은 컴플렉스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요즘 현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문 사건 때문에 발생해서 이렇게 떠들썩한데요. 그 요즘 방송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하여튼 뭐 윤창중 대변인 왜 그랬을까, 뭐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진위 여부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보셨으니까 자세히 아시겠지만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 되게 좀 되게 서글픈 생각, 안타까운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입장에선 진짜 한순간에 몰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때 술을 마셨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네. 술을 마신 때부터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분의 마음의 한 부분은 우리도 만약에 어떤 자신한테 맞지 않는 커다란 짐이 있고 네. 굉장히 그게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라도 네. 막상 그 안에서 들어가 보고 보다가 보면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자기가 그거를 내던지지 못하잖아요. 네. 너무 좋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능력에는 맞지 않지만 무슨 기업의 회장이 됐다 그랬을 때 네. 한 두어 달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본인의 어떤 내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네. 막 이 좀 센 말과 그 강한 칼람이 네.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아, 네. 어떤 의미에서. 네. 근데 이게 청와대에 가고 나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다른 데서는 이제 정치적인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적인 걸 보다가 보면은 네. 결국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멸을
초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마음 상태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어,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음. 그러지 않고서야 결국 술을 마시면서부터는 쭉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돼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네. 시차도 있고 술도 마시고 잠은 안 오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판단력과 그런 게 완전히 흐려지고 네. 그 다음에 부분은 또 본인이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거짓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됐고 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소재가 좀 더 강해지게 됐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는 건 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엄청나게 국가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 그렇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 어떤 너무 높이 올라간 자의 네. 감당하지 못한 고소공포증에 의한 몰락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비춰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찔하면서 음. 아찔하니까 나 놓게 되고 한순간에 그냥 우르르 음. 놓게 된 거죠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발단도 술이 좀 이게 발단이 된 듯해요. 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그동안 공격적인 내용의 칼럼 많이 써왔고 언변도 좀 공격적인 언사를 좀 많이 구사했던 분인데 청와대 가가지고 그런 게 많이 억눌렸다. 그래서 술로 이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행동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두 개인 거거든요. 네. 이제 말에는 그러니까 감정을 푸는 방법이 글과 네. 또 본인이 뭐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글과 뭐 술과 네. 그 청중이 어떤 주목을 받는다든가 네. 결국 글이라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글이고 싸나운 글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글에 대한 반응을 본인이 또 어떤 점에서 예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들은 저렇게 세게 쓰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네.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쭉 살아오던 트랙이 있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억제되다가 보면은 삶이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기자회견을 저도 보긴 했는데요. 이분 기자회견 갖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또 아니면 뭐 진실을 얘기하냐, 진위 공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 기자회견에 나선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다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상식적인 분들로도 네. 연예인도 예를 들어서 물을 일으켜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네. 여자 연예인도 화장도 안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나오고 네. 그냥 모자 눌러 쓰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으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고요. 좀 막 이러면서 좀 움츠려진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듯이 네. 시종일관 좀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네. 울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본인께서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상황에 맞게 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말을 하고 이름으로써 네. 어떤 누군가 혹은 상대방을 갖다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네. 옛날에 하던 어떤 대변인 뭐 정치평론 스타일로 밀고 나갔는데 네. 그거 자체가 오히려 판단력이 부족했던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몰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계속 하는 거지 네. 그 상황에 맞는 부분을 취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되게 압박감도 심할 거예요, 집에서. 어쩌면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집안에 현재 갇혀 있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가장 그냥 적절한 거는 진짜 만약에 이게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근데 너무 죽고 싶고 너무 우울하고 만약에 네. 그런 상태다 그러면 진짜 유명인들이 오히려 영화 배우나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네. 급격한 스트레스에 몰리게 됐을 때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도움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음. 일반인은 그냥 우리 아들이나 누가 너무 괴롭고 죽고 싶고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되면은 네. 가족들이 와서 정신과 입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막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네. 일거수일투족이 뭐 중앙부 쪽 공무원이 다녀갔네 갔네 뭐 경찰이 다녀갔네 네, 뭐 이렇게 하는 네. 거는 현재 상황에 그렇게 올바르게 대처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출증 관련해 가지고요. 바바리 심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주제를 한번 이어갈까 하는데요. 네. 예, 뭐 관련돼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그 생각나신 게 요번에 또 결국 그 노출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기자님. 네, 그러니까 바바리맨의 노출은 그 성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노출 자체에서 일종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이제 바바리맨이고요. 네,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돼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네, 그건 이제 성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이 바바리맨인데 레이프가 그러니까 그 성행위를 억지로 남한테 강요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네. 사실은 경범죄에 해당되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바바리맨의 심리도 대체적으로 성적인 부분과 관계는 있는데요. 네. 일종의 요건 이제 저희가 좀 일탈된 성적 그 질환에 포함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음증, 예를 들어서 남이 이렇게 뭐 노출 속옷 같은 걸 보거나 이런 거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관음증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일탈된 성행위 중에 하나가 복장 도차증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남자인데 여자 속옷 입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다거나.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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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복장 도차증이라 그래요. 네. 옛날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여자 남자 구분이 없지만 네. 1920년대 30년대에 남자 옷을 입고 다녔다. 그건 이제 여자한테도 이제 복장 도차증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네. 또 그런데 이제 바바리맨은 본인이 성적 엑스타시를 갖다 그때만 느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러면서 노출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노출하고 나서 이제 뭐 자행위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요거를 뭐 정신 역동학으로 보기도 했지만요. 결국 이 성도착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바바리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여성인데 남성 속옷을 좋아하거나 남성인데 뭐 여성 속옷을 좋아하거나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몰카 찍고 네. 그거 보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네. 모든 건 다르긴 하지만 성도착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는 현재로서는 또 그렇게 전적으로 그 사람의 뭐 성장 과정이나 그런 것만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일정 부분은 좀 타고 태어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잠시 남았는데요. 뭐 오늘 뭐 미처 하지 못하신 얘기나 좀 마지막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아직 성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신이 우리한테 성을란 걸 준 이유는 네. 관계를 가져서 DNA를 퍼뜨리고 자식을 낳으라고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단지 낳으라고 하라 그러면은 개체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쾌감이라는 걸 이제 붙여줬지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쾌감이란 수레바퀴가 돌고 네. 한쪽엔 성이란 수레바퀴가 도는데 이 양쪽이 가끔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성이란 점에서 아직 미숙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파멸로도 이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네. 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